네, 안녕하세요. 에어볼입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 올린 영상 두 개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좀 받아서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은 힘을 받고 또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주제는요. 얼마 전에 열렸던 여자농구 평가전 2연전을 한번 저희가 좀 결산을 해보고 어쨌든 이게 이제 사상 첫 평가전이고 그리고 또 여자농구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경기인 만큼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민중 기자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민중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그 중구형 같은 경우는 19, 20일 이틀 다 갔다 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만 한 경기만 취재를 했는데 일단 이틀 동안 있었던 민중구 기자의 표정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틀간의 평가전 좀 어땠습니까? 졸전이었죠. 일단 경기 기록부터 말씀을 드리면 19일 경기는 56대 55로 승리를 했고요. 20일 네.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네. 71대 66으로 이겼습니다. 네네. 좀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주시면요. 사실 우리 라트비아와의 두 차례 평가전은, 이제 말 그대로 평가전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농구를 할지, 박지수 선수가 지금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전력에서 이탈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쵸? 박지수가 없는 대표팀의 농구, 그것도 국제대회, 그리고 음, 국제대회에 앞서 열리는 이제 동구권의 다크호스와의 평가전이었기 때문에 음,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박지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을 이번에 다 노출을 했고 또 박지수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공격 그리고 수비가 이번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우려했는데 현실로 이어진 거란 말이죠. 결국엔 이 음, 경기에서.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찾고 그리고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전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실 승리와 패배는 의미가 없었어요. 음, 근데 승리해서 2연승해서 기분 좋을 그런 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음. 상당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번 평가전은 승리라는 그 결과 외에 얻을 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제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뭐 라트비아가 일단 뭐 이렇게 엄청 강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도 그, 여,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했는데 예, 예전에는 강했어요. 분명히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던 팀이에요. 음, 유럽에서도 월드컵도 나오고 막 이랬던 팀이에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팀도 결국에는 이제 세대 교체 시기가 다가온 거고 음, 그 세대 교체 시기에서도 이제 그나마 팀 이제 중추 역할을 했었던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이번 평가전에서 대거 빠졌다는 거죠. 그쵸. 일본으로 오기 전에 이미 유로바스켓 예선이었나 월드컵 예선이었나 하여튼 거기서 득점 1, 2, 3위를 했던 선수들이 몽땅 다 빠진 상태에서 이번 일본 평가전을 치른 거거든요. 음, 라트비아가. 음, 그 다음에 일본에서 소속팀 문제 때문에 그나마 뛰었던 핵심 선수 두 명이 다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음, 우리가 상대했던 걸 라트비아는 뭐 2, 3군 정도 된 수준이었다는 거죠. 뭐 190cm가 넘는 선수들이 뭐 4명이라고는 음. 했지만 사실상 그 라트비아 감독도 어쨌든 굉장히 젊어진 팀이고 어쨌든 본인들의 이런 경험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은 좀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뛰었던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네네. 같은 경우는 뭐 박지수가 빠진 게 정말 큰 손실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대표팀에서 주축 선수로 뛰었던 선수들이 그래도 대부분 다 있었기 때문에 음, 사실은 어쨌든 제 입장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 건 한 경기고 사실은 이제 금요일 경기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TV로 봤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무슨 농구를 하고 싶은 건지를 사실 저는 모르겠다라는 게 저는 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경기를 합쳐서. 근데 이게 저는 선수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은 그냥 주어진 거에 열심히 뛰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선빈 감독이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를 저는 좀 못 느꼈던 2연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냉정하게 음, 보면 왜냐면은 사실 저는 그래요. 박지수 박지수 얘기는 사실은 더 할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는 게 박지수 공백 당연한 거죠. 근데 이미 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선수 음, 공백을 더 얘기를 해봤자 사실은 그냥 우리만 아쉬울 뿐이지 사실은 그 선수는 어쨌든 치료에 집중하는 게 맞는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박지수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팀을 좀 꾸려갔었어야 됐는데 음, 지금 뭐 라인업 구성이나 뭐 로테이션이나 사실은 그냥 박지수 한 명만 빠졌지 사실은 그냥 박지수가 있는 농구를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양인영 김소담을 쓴다든지 진한 김소담을 쓴다든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단신 빅맨 한 명과 원래는 박지수 이렇게가 거의 대표팀의 약간 선발의 고정적인 라인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사실은 저는 이번에도 어떻게든 그런 빅맨을 두 명을 붙여서 쓰다가 결국에는 라트비아랑 2차전 후반부터 그 진한 박지현을 쓰면서 그냥 높이는 모르겠고 활동량으로 우리 메우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좀 풀렸던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너무 안 좋았고. 이게, 음,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건 우리가 라트비아를 상대하는 경기였지만 음. 사실은 우리는 라트비아를 상대하는 전술을 썼으면 안 됐어요. 아, 이게 그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월드컵에서 미국을 만나고 보스니아를 뭐 만나고. 중국을 만나고 보스니아를 만나고 푸에르토리코를 만나고 뭐 이런 나라들을 만나거든요. 그 나라들이 보통 대부분 다 190 이상 넘는 빅맨들 한 두세 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 더 큰 건 190이 넘는 가드들도 있고 포드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대한 전술을 실험하는 게 이번 라트비아 두 차례 평가전에서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는 이번에 공격은 거의 사실 보지 않았어요. 왜냐? 공격은 잘 풀릴 수가 없어요. 지난 2, 3년간 대표팀의 공격 전술을 보면 대부분 다 박지수가 핵심이에요. 아, 그럼요. 박지수를 통해가지고 파생되는 공격으로만 40분 내내 경기를 해왔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심지어 박지수가 휴식을 취했을 때 우리나라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다 깔고 들어가는 거였죠. 음, 그래서 문제는 핵심은 수비인데 그 수비가 라트비아 빅맨을 막으려고 하는 수비가 아니라 존쿠에 존스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은 러시아에 지금 갇혀 있어가지고 뭐 뛸 수는 없겠지만 뭐 그라이너나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타 찰스나 뭐 이런 선수들 네. 다른 우리가 상대해야 될 빅맨들 이런 빅맨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왜냐면 그 빅맨들이 전부 다 정통 빅맨이 아니거든요. 제가 경기를 그 살펴보고 예전부터 계속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살펴본 결과 그 선수들은 골밑에서만 상주하는 그런 정통 빅맨이 아니에요. 음, 존쿠엘 존스는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스몰 그쵸. 포워드예요. 그 팀에서. 그래서 일본이 그 월드컵 예선전에서 존쿠엘 존스한테 아예 무너졌던 게 외곽부터 시작해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걸 못 막아서 진 거예요. 일본이. 근데 우리는 음,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런 전력 파악을 했습니까? 그런 전력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음, 그 라티비아를 보면은 190까지는 아니더라도 180 중반대에 있는 가드 포워드들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음, 그런 거에 대한 수비 대처가 분명히 됐었어야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했을 텐데 그게 전혀 안 됐습니다. 결국에 뭐 음, 평가전 뭐 1차전에서는 완전히 졸전이었고 2차전도 우리가 11점 차로 끌려가다가 겨우 역전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음, 경기 내용 자체가 사실 너무 어질어질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법을 전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 팀을 이겨가지고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음, 라트비아를 상대로. 솔직히 속된 말로 이기는 건 당연해요. 졌으면 개망신이에요.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현장 관계자들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니 이 팀은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아니고 아마추어 팀 같다. 농구하는 것 자체가. 음, 어? KB스타즈 그리고 우리은행이 단일팀으로 나와가지고 상대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다라는 얘기였고 저도 그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그 정도로 수준이 낮았어요. 근데 그 팀을 상대로도
뭐 이기는 건 당연한 건데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는지가 중요한데 이 과정이 사라졌다는 거죠. 억지로 이기면 됩니까? 이게 월드컵이 아니에요. 월드컵에서 억지로 이기는 건 됩니다. 월드컵은. 근데 그치. 이건 월드컵이 아니라 그 전에 치르는 모의고사잖아요. 음. 그 모의고사에서조차 우리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지 못했고 어거지로 이기는 거를 보여줬어요. 이 팀을 어거지로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푸에르토리코를 잡을 수 있고 보스니아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과정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결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이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정을 증명해야 되는 경기인데 수비는 솔직히 전반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대처법이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착각할 수 있는 경기였어요. 1, 2차전 전부. 왜냐면 진한이랑 뭐 솔직히 김서담 선수는 솔직히 좀 논외로 치죠. 음. 1, 2차전 때 너무 좀 부진했으니까. 어. 양인영 선수가 양인영 선수 딱 10분 잘했어요. 10분. 블록 80분 동안 10분 잘했고. 2차전 1쿼터 때 블록 3개인가 하고 사라졌죠. 예. 그리고 진한 선수가 솔직히 가장 돋보였어요. 솔직히 아. 말해서 이번 대표팀에서 가장 돋보였던 건 박혜진 음. 그리고 진한이었어요. 근데 박혜진 선수가 워낙 우리나라 에이스고 워낙 잘하는 선수고 하니까 논외로 치면 진한 선수가 이번 그래도 평가전에서 그나마 우리가 발견한 박지수의 대체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비약한 거죠. 왜 박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 선수가 없으면은 전술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술조차도 솔직히 20분짜리였던 거죠.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정선민 감독도 그걸 알아요. 음. 예. 정선민 감독도 그걸 알고 선수들도 솔직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범인으로 지목해가지고 까고 막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여자 농구의 현실입니다, 이건. 예. 아, 우리나라 농구가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동안 포장이 많이 되어 있었다. 왜냐, 박지수라는 엄청난 방파제가 있었으니까. 음. 박지수는 세계 최고예요. 박지수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뭐, WNBA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평가절하될 수도 있겠지만, 프로씬과 국제대회 대표팀 유니폼을 뛰고 이제 치르는 경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질이 달라요. 같이 뛰는 선수들이 다르니까. 그 중에서도 박지수는 군계 일학이고 전 세계 최고의 빅맨 중 하나예요. 전 세계 최고, 농구에서는 슈퍼스타 한 명이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전형적으로 한국이 그런 거였어요. 다른 음. 선수들 보세요. 이번 평가전에서 다 너프됐어요. 속된 말로 다 너프됐어요, 이번에. 박지수가 없으니까. 박지수 우산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문제점들이 전부 다 노출이 됐던 이번 라트비아 평가전인 거죠. 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과연 저는 근데 그 어쨌든 이 박지 선수의 이탈은 그 소집 당시부터 일단은 얘기가 음, 나왔고, 음, 그리고 이제 결국엔 한 20일 동안에 어쨌든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음, 저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중구 형이 말한 그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는 방식,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명확한 색깔 자체를 잡지 못한 거는 저는 솔직히 감독의 책임이 좀 크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2연전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있는 재료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일단 하려고 하는 농구는 박지수가 있을 때랑 큰 차이가 없는 농구를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빅맨의 박지수가 있을 때 정말 크게 효과를 누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죠, 딱 그죠. 봤을 때. 왜냐면 박지수가 걸어주는 스크린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또 박지수가 핸드오프를 하든 뭐 피켄롤을 하든 피켄 뭐 팍을 하든 피딩을 하든 박지수의 스크린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공격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오프볼 스크린을 통해서 강희슬이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죠. 냉정하게 양인영 그다음에 뭐 진한 김소담 열심히 뛰었죠. 특히 진한 선수 정말 열심히 뛰어줬는데 네네. 스크린에서의 퀄리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박지수 선수의 피지컬적인 부분, 그다음에 센스 뭐 이런 것까지 복합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 대표팀 2연전 동안 보면은 스크린을 걸어주는 사람은 빅맨밖에 없었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분명히 약속된 움직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스크린을 걸고 어떻게 걸어주고 이런 거는 빅맨 다 약속된 움직임일 텐데 세 명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맨만 스크린을 걸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당연히 스크린이 제대로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뭐 가드진, 뭐 박해진, 박지원 이런 선수들이 그냥 꾸역꾸역 자기 기량으로 풀어가니까 단발성 공격이 계속 나오고 오프볼 움직임은 없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높이의 열세, 그러니까 박지수가 없기 때문에 포스트에서 버텨줄 사람이 없고 피딩을 해줄 사람이 없고 높이 싸움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움직임으로 어떻게든 높이를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공격에서든 수비에서든. 근데 다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은 뭐 볼 없는 상황에서 뭔가 찬스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나 약속된 움직임이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월드컵 나가서 뭐 이겨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월드컵 가서도 그냥 이런 색깔 없는 농구 보여주다가 그냥 그대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라트비아 빅맨을 뭐 어린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라트비아 빅맨을 상대로도 뭐 어떤 그 가능성이 애매했는데 과연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오는 월드컵 무대에서 그리고 사이즈랑 기동력이 더 좋은 선수들을 만나야 되는 월드컵 무대에서 과연 이런 이 단순한 전술이 통할 것이냐, 단순한 움직임, 그냥 핸들러한테 모든 걸 맡기는 이런 전술이 통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던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게 뭐냐면 그 첫날 경기 19일 경기의 1쿼터 첫 10분을 보면 네. 대표팀이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가 보이거든요. 음. 왜냐면 진안이 스크린을 정말 잘 걸어줘요. 음. 그래서 공격의 첫 13점, 4점인가를 전부 다 진안의 스크린에 파생되는 공격으로 다 득점이 되거든요. 음. 신지현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의 공격이. 음. 근데 그게 딱 10분 지나고 나서 라트비아가 딱 간파하고 나서 나오니까 통하질 않아요. 두 번째 날도 진안 선수가 스크린을 거는데 그 스크린이 다 어설프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라트비아가 그 대처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자유자재로 전술, 그 수비 전술의 대안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방금 기사에 적은 것도 3x3 농구를 보는 듯 했다, 우리나라 공격은. 음. 왜 그러냐면 딱 단조로운 공격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딱 하나 통했는데 그건 라트비아 수비가 못해서 먹힌 거지 우리나라 공격이 잘 돼가지고 넣은 건 아니거든요. 딱 하나 잘 된 공격이 뭐였냐면 가드들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상대 수비가 몰릴 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커딩 들어가가지고 받아먹는 그런 골밑 득점. 이거 하나가 아, 그 공격 전술이었어요. 맞아, 맞아. 예. 근데 그거를 나중에는 통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라트비아가 또 그걸 대처하거든요. 음. 근데 보세요. 월드컵에서 우리가 몇 경기를 치릅니까? 다섯 나라랑 붙기 때문에 다섯 경기를 치르는데 음. 그 다섯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술 파악을 제대로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 같아도 안 해요. 우리나라 전력 파악은 안 합니다. 왜냐면 당연한 1승 상대니까.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는 10점도 못 넣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진짜 10점도 못 넣을 수도 있어요. 너무 단순했어요. 지금 그만큼. 네. 정말 10점도, 저는 수비는 솔직히 말해서 기대가 그건 차치하고, 그래서 수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격은 잘 안 될 걸 아니까, 수비가 중심인데, 최대한 상대한테 적은 점수를 줘야 되는 게 이번 핵심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솔직히 공격에서도 큰 기대가 안 되는데, 거기에 실망감이 더 안겨오는 거죠, 저희한테. 네, 근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또 되게 헷갈리는 게, 정선민 감독이 얘기하는 건 이미 나는 다 알려줬다. 근데 선수들은 코트에서 전혀 이행을 못했잖아요. 예. 저는 한쪽의 책임을 다 몰고 싶지가 않은 게 뭐냐면, 어차피 그 정서 씨가 얘기했던 그 공격은 WKBL에서 나오지 않은 공격이에요. 센터 외에 다른 선수들이 스크린을 걸어가지고 공격 전개를 하는 거는 WKBL에서 하는 팀이 없어요. 뭐 가끔가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 그런 공격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거는 포지션별로 되게 그 포지션이 모호한 선수들이 모여있을 때 가능한 전술이지, 음. 포지션 밸런스가 딱딱딱딱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밸런스가 맞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가드, 포워드, 센터 이렇게 딱 나눠져 있을 때 그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WKBL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선수들이 한 적이 없으니까 숙지가 잘 안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감독이 이거를 그러니까 감독 말은 이거예요.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근데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또 애매한 게, 감독 말을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건 또 우리 입장인 거잖아요. 그쵸. 코트 위에서 나오질 않았으니 감독이 알려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저희는. 시도조차 안 했으니까. 그렇죠. 단 한 번이라도 시도를 안 했으니 이게 지시를 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월드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월드컵이 한두 번 망하나요? 지금 이번까지 망하면 세 번 연속 망하는 거거든요. 2014년 보세요. 2014년에 일본이랑 중국은 최정예 전력을 월드컵에 보냈고 아시안 게임에 2군을 보냈는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군 전력을 아시안 게임에 보냈고, 그 밑에 어린 선수들, 지금 뛰는 신지연, 뭐 이런 선수들이 월드컵을 나갔어요. 당연히 전패했죠. 이것부터 이미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거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부터 말도 안 되는 판단이죠. 이때 어떤 기사가 나왔고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대로 꼬집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8년도 월드컵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1승 상대라고 생각했던 그리스한테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지수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10년, 지금 뭐야, 10년 가까이, 이제 8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박지수 선수 한 명 없다고 해가지고 또 1승 상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여자농구가 굉장히 망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박지수 우산 효과가 얼마나 컸냐면, 우리가 올림픽에서 진짜 대접전을 펼쳤죠. 전패했지만 세계 경, 강국들과 굉장히 좋은 농구를 했어요. 경기력 좋았죠. 이번 농구 월드컵 예선에서도 정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농구가, 와, 이게 우리나라 여자 농구도 그래도 경쟁력이 없진 않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쵸? 네. 근데 옆을 돌아보니까 중국이랑 일본은 그래도 이 정도면 접전이지라고 생각했던 상대들을 두드려 패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죠? 음. 일본은 은메달을 땄고요. 예. 이 나라들, 지금 중국은 그 피바 여자농구 전문 칼럼니스트가 파워랭킹 2위로 뒀어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은 또 이 지금 전력에서 어느 또 성적을 낼지도 모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나라들은 그 정도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수 선수 한 명 없다고? 물론 지수 선수 엄청 대단하죠. 그 지수 선수 한 명 없다고 해서 대표팀 전체가 완전히 구식 농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제대로 해야 되나? 저는 이 라트비아 평가전이 굉장히 많은 숙제를 주고 교훈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현장에 왔던 기자들 대부분 다 열받아가지고, 다 열받았습니다. 다 선배들도 다 열받았고, 열받았어요. 1차전 끝나고, 얘네들 상대로 이렇게 경기하면 안 된다. 음. 이건 말이 안 된다. 연봉 수준만 놓고 봐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실 아이, 정도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연봉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구뿐만이 아니에요. 야구, 축구, 배구, 진짜 그 4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몸값 거품 엄청납니다. 예. 선수들이야 돈 많이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준에 비해서 많이 받는 건 팩트예요. 솔직히 10배 이상 많이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치에 비해서. 근데 그런 걸 또 차치하고, 일단 돈 많이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증명해야 될 텐데, 지수 선수 한 명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농구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고, 지수 선수가 대단한 건 알겠어요. 근데 그가 없이 이런 농구를 했다?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박지수를 무대에 올리는 계기가 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여자 농구가 그럼 박지수 말고 누가 있는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국제 경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 지금 어쨌든 일단 월드컵 자체를 출전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음, 이게 만약에 나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분명히 조별 예선을 하면서 이 분명히 데미지가 쌓이거나 이렇게 되면 결장을 할 수 있는, 혹은 출전 시간을 많이 못 뛰는 상황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때 왔을 때도 이런 농구를 하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서가 월드컵을 가더라도 혹시나 못 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이 농구를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잖아. 결국엔. 난 근데 그래서 차라리 박지수 선수가 애시당초 합류가 불발됐을 때 이때 아니면은 그 박지수 없는 농구를 이때 아니면은 못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그래 이제 음, 했었어야 된다. 어? 어차피 어차피 지금 아니면 나중에 또 뭐 괜찮아지고 회복이 잘 되고 어쨌든 건강한 상태로 오면은 박지수 선수는 또 대표 그 사명감의 책임감이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대표팀에 또 갈 텐데 결국에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이거. 나는 그래서 지금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성적 내라고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월드컵에서 누가 농구 월드컵에서 성적 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조차 없는 게 뭐냐면 한국 농구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잘했지. 이 정도면 우리 그래도 괜찮은 거야. 뭐 진짜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내 평가전 이번에 최초로 열렸다 그랬잖아요, 여자 농구. 예.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90년대 중반에 그 경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팩트가 아니야, 솔직히. 근데 그러면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면 거의 한 3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어. 30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국내 평가전이 한 번도 안 열렸어. 음. 이거 다 싹 다 잘려야 돼요. 네?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얼마 만에 평가전 이거 진짜 대서특필할 게 아니라 반성하고 까야 되는 거예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남자농구 필리핀 대학생들로만 구성됐던 그 대표팀 솔직히 대졸전 펼쳐가지고 겨우겨우 이겼는데 그때 반응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농구 너무 재밌다. 공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 이거 이거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 오히려 우리가 깠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우리의 눈은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표치는 이게 아닌데 월드컵에서 1승이 목표가 아니다? 그럼 월드컵 왜 나가요, 그러면?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가 아닌데 왜 월드컵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메달을 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출전이 목표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말랑말랑해진 거죠? 우리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목표를 딱 정해놓고 우린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출전이 목표가 끝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할 만한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발전을 하려면 노력해야 될 의지가 필요한 건데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의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만족해버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열받는 겁니다. 이런 반응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근데 최근 농구 관계자들이 라트비아전을 보고 나서 열이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경기에서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서 뭐 만족해가지고,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뭐 우리 다 한 거 아니야? 뭐 아시아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뭐 중국이랑 일본 이제 우리가 역전당해가지고 뭐 이길 수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뭐 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를 우물 안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에 만족하는데 그러면 너무 이게 반대가 아닌가. 너무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에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반응들이 네. 오히려 한국 농구를 죽이는 간신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달고, 달콤하고, 달콤한 게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우리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뭐가 부족했지? 아, 뭘 더 해야 되지? 우리는 왜 이걸 안 했지? 이렇게 반성해야 될 그 뭔가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저는 그래서 너무 그게 화가 나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 음. 근데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서 씨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20일 동안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음. 다칠 수 없는 농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평가전 이번에 되게 중요했다고 보고, 음. 이번 라트비아 평가전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보완점을 찾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 보완점을
분명 훈련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채우겠죠? 그렇죠. 약한 부분은. 그럼 그거를 어디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냐? 농구 월드컵 가서?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는 히딩크 감독 체제에서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평가전을 치렀어요. 이런저런 대회, 골드컵 대회, 저기 막 북중미에서 그 나라들만 하는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나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활발하게 평가전을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월드컵 하기 전에 세 차례 평가전을 갔습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그리고 프랑스. 세계 최고의 나라, 뭐 잉글랜드, 프랑스는 세계 최고죠. 그 나라들이랑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치러가지고 희망을 받고 그 다음에 4강 신화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예요. 정석의 결과예요. 아니,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점을 찾았죠. 대회 한 달 남은 지금 상황에서 라트비아랑 평가전을 치렀고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겠죠. 그 보완에 대해서 증명할 기회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협회 관계자분이랑 그 전화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평가전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답이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결국에는 평가전을 치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월드컵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그 성공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번 라트비아 평가전은 왜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내 평가전이다라는 선에서 만족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목표가 한국 여자 농구의 성장, 우물한 탈출 이런 거라면 그런 거라면 이번 라트비아 평가전만으로 끝난다는 건 참 아쉬운 일인 거죠. 저는 그것부터 잘못했다고 봐요. 아휴, 왜냐하면 선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쉽고 빠른 길은 평가전입니다. 계속 평가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많이 하고 많이 그래서 부딪히고. 그렇죠. 그게 가장 쉽고 빨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 돈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돈만 있고 시간만 있고 의지만 있고 노력만 있으면 가능한 게 평가전이에요. 장소만 있고 선수들만 있고 어려운 방법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방법은 장기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가는 건데 그걸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결과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10년, 20년 동안 뭐 이렇게 진행할 플랜이 없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걸 10년 전에도 얘기했고 그 전에 10년 전에도 얘기했고 그 전에 10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내년만, 올해만 바라보는 그런 추세거든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지. 점점 퇴보될 수밖에 없지. 왜? 오늘만 보고 사는데.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끝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라트비아 평가전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분명히 찾았고 그것만으로도 수학이 분명히 있다고 정말 긍정 회로를 돌려가지고 이거 수학이다. 우리가 문제점 정말 많구나. 이걸 보완해야지. 근데 이걸 보완하고 나서 훈련을 위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월드컵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고 월드컵을 치르는 거예요. 월드컵에 월드컵에서라도 보여주기, 그러니까 변화가, 그러니까 지금 나온 문제를 월드컵에서라도 고쳐지는 모습이 보여지기만 해도 일단은 당장은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성공이라고, 아니 성공이라고 보고. 그래요. 저는 그 큰 꿈 안 꿉니다. 어차피 더 추가 평가전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 지금 이제 월드컵에 나가서 그냥 그 지금에 나타났던 문제, 그리고 정서민 감독이 어쨌든 기자회견장에서 말했던 그 문제들, 그게 그냥 해결된 상태로 그냥 해결되어 있기만을 지금 그냥 바라고 있어요. 지금 뭐 근데 냉정하게 기대를 많이 갖기는 솔직히 쉽지 않고요. 그런 그게 상황입니다. 그니까 음. 어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기도 메타잖아. 요즘 말로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 이 그럴 정도 문제점 찾으니까 이제 됐겠지? 아, 될 거야. 아니 뭐 우리 한번 당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안 당하겠지. 이런 기도 메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 국가대표인데 심지어 농구 월드컵인데 올림픽 다음으로 큰 메가 이벤트인데 그걸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게 맞는 거냐고요.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어떻게 하냐고. 문제를 당장 올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올해 지금 당장 평가전을 잡아야 된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바뀔 수 없는 농구를 뭐 증명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말한다면 저조차도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월드컵 때 제대로 한번 진짜 크게 깨져봤으면 좋겠어요. 막 미국 상대로 10점도 못 넣고, 막, 막 존코에 존스한테 뭐 50점 먹히고, 전 50점 먹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존코에 존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진정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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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진정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네. 좌절하는 게 아니라, 크게 뭔가 망치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솔직히 큰 변화라고 봐요. 긍정적인 변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당장 올해 이렇게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뭔가 좀 달라졌으면 한다라는 바람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평가전 2연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좋은 얘기는 없었지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음.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댓글로 피드백 주신 거 제가 지금 다 받고 있으니까 마이크 소리도 조정을 해보고 좀 한번 좀 발전을 시키도록 해볼 테니까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